북한이 70여 척의 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해군은 이를 격파할 무기를 갖추고 있다. 바로 어뢰다. 수상함정과 대잠수함 작전 헬기, 잠수함에 탑재한 어뢰가 그것이다. 수상함정과 대잠 헬기에는 무게가 가벼운 경어뢰가 탑재된다. 잠수함에는 무거운 어뢰 집중어뢰가 탑재된다. 그런데 국내 방산업체 LIGNX1이 선유도 방식의 중어뢰 개발을 마치고 방위사업 청과 양산을 위한 계약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어뢰 청상어와 중어뢰 백상어,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를 개발해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새로운 중어뢰가 양산된다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정을 확실하게 막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LIGNX1 선유도 중어뢰 양산 목전. 해군 무기 전문 매체인 네이비 레커거니션은 30일 LIGNX1 타이거 샤크 중어뢰 궤도에 올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LIGNX1이 선유도 방식의 중어뢰 완료했다고 전했다. LIGNX1 측은 홈페이지에 중어뢰 II 선유도 중어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다. LIGNX1은 적이 기만에 대응하며 정밀하게 적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제하는 수중유도 무기야라면서 백상어와 청상어, 홍상어에 이어 네 번째로 개발되는 어뢰로서 원거리나 깊은 바다에 있는 적 수상함과 잠수함 공격이 가능하므로 잠수함의 생존 능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중어뢰의 이름은 타이거 샤크다. 우리말로는 뱀상어다. 이는 지난해 해군무기 전시회인 MADX 2017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타이거 샤크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에 LIGNX1의 이 프로그램 대표는 우리는 필요한 모든 시험을 끝내고 완수했으며 방위사업 청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다음 달 진수할 4,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에 탑재하겠지만 배수량 1,800톤급의 소나밀급에 먼저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성능이나 개발 시험의 세부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 네이비 레커거니션에 따르면 타이거 샤크는 청상어에 들어간 리튬이온 배터리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거리에서 적함과 잠수함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아군 잠수함의 생존 능력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LIGNX1 측은 적이 어뢰 기만에 대응하며 정밀하게 적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제하는 수중무기라고 설명했다. 속도는 현존 백상어보다 더 빠를 것으로 전해진다. 백상어는 시속 35노트 이상이며 사거리는 30km다. 국내외 어뢰 어떤 게 있나? 어뢰를 무게 기준으로 구분하면 경어뢰와 중어뢰가 있다. LIGNX1 사내복 근도운 7에서 8호에 따르면 경어뢰는 통상 지름이 12.75인치 혹은 18인치, 길이 3에서 5m, 무게 300kg 내외이며 폭약량은 40kg 이상이다. 속도는 시속 30에서 50노트, 항주거리는 10에서 20km라고 한다. 수상함과 항공기에서 잠수함 공격을 위해 사용된다. 중어뢰는 지름 19인치와 21인치, 무게는 1.5톤 내외, 길이는 6에서 8m다. 통량량은 200kg 이상이다. 항주거리는 30km 이상이며 속력은 30에서 50노트다. 주로 잠수함에서 수상함 타격용으로 쓰인다. 국산 경어뢰로는 청상어가 있고 중어뢰로는 백상어가 있다. 경어뢰 청상어는 국방과학연구원이 30여 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것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한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청상어는 한국 태양 특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뢰 운용 기법 역시 독자 개발해 공격 성공률이 향상된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빈조형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의 탐지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중 선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향성 탄도는 1.5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다고 한다. 고밀도 알루미늄 선헌 전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핵심 부품이고 부품 기준 91%, 가격 기준 85%의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다. 청상어는 구축함 등 수상함과 대잠 헬리콥터, 해상 초계기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어뢰에서 직접 음파를 쏘아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 공격한다. 간담을 서늘케 한다는 어뢰의 어원적 의미 그대로 청상어는 수적으로 위협이 되어온 북한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이다. 중어뢰 백상어는 2003년 실전 배치됐다. 지름 19인치, 중량 1.1톤, 속도는 시속 45노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유도 방식으로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했다. 해외의 대표 중어뢰로는 독일의 DM2A4, 이탈리아 프랑스의 블랙샤크, 미국의 MK48이 있다. 해외 경어뢰로는 이탈리아 프랑스의 무구십, 영국의 스팅리, 미국의 MK54를 들 수 있다.
중울의 DM2F는 길이 6.6m, 지름 533mm, 무게 1.67톤의 속도 50노트를 자랑한다. 블랙샤크는 길이 5.9m, 무게 1.5톤, 속도 50노트 이상이다. 지름은 같다. MK48모도 역시 지름은 같다. 길이는 5.8m에 무게 1.67톤, 속도는 55노트다. 전부 유선 유도 방식이다. 이탈리아와 영국, 미국, 한국 등 주요국 경어리는 전부 12.75인치다. 무구시본 길이 3m, 무게 300제이지의 속도는 50노트다. 영국 방산업체 BAE가 개발한 스팅레이는 길이 2.7m, 무게 267kg의 속도는 45노트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션이 개발한 MK54SMS 길이 2.6m, 무게 276kg, 속도 45노트다. 우리 정상어의 자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두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다. 즉 이들 어뢰들은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되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간다. 한국 해군의 어뢰 전력? 한국 해군이 어뢰를 몇 발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추정할 수 있다. 어뢰 발사관 수만 계산해도 대강은 알 수 있다. 제장 전용 어뢰를 포함시키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잠수함이 탑재했을 중울의 숫자는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해군은 배수량 1200톤의 장보고 I급 9척, 1800톤의 장보고 II 9척 등 18척을 운용하고 있다. 모두 어뢰 발사관이 8개다. 어뢰 발사관에 8발, 제장 전용 6발 등 14발을 탑재한다고 계산하면 총 252발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잠수함은 하푼 대함미사일과 현무-3 대함미사일을 발사관 4개를 통해 발사하는 만큼 중울의 숫자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상함정은 더 막강한 경어뢰 전력을 갖추고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은 3년장 323mm MK32 어뢰 발사대 1위를 갖추고 있다. 항상 장전된 어뢰 케이스가 발사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발사관 안에 어뢰를 모두 장착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될 것 같다. 이 경우 이지함 한 척의 경어뢰 6기가 탑재되는 것이다. 대잠 헬기 탑재 수량은 제외해도 그렇다. 이지스함이 3척이니 총 18발이 된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은 3년장 총상어 발사대 2기를 각각 장비한다. 척당 6발, 총 36발이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에도 총상어 어뢰 발사용 3년장 발사대 1기가 있다. 총 18발이다. 인천급 호위함 6척에도 각각 3년장 발사관 2기가 설치돼 있다. 총 36발이다. 울산급 9척에도 3년장 발사대 1기가 있다. 총 54발이다. 호위함급 이상 함정에 총 156발의 총상어 어뢰가 장전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북한 잠수함 한 척당 2발의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수량이 확보돼 있다고 보는 게 온당할 것 같다. 또 있다. 구축함에 싣고 다니는 대잠 헬기의 총상어다. 신형 와이들캣, 슈퍼링스 헬기에 최대 2발을 탑재한다. 슈퍼링스 헬기는 총 22대다. 와일드캣은 8대가 전력화됐다. 잠수함이 만들어진 계기. 잠수함은 수면과 수면 아래에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해군 함정이다. 잠수함은 표면 선박 디자인과 외관이 상당히 다르다. 1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이 지상 상선을 파괴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했을 때 해전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잠수함은 어뢰로 알려진 자체 추진 수중 미사일을 주무기로 사용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더 큰 규모로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한 달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수중에 머무를 수 있고 표면화 없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중요한 전략적 무기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었다. 어뢰와 대함 미사일뿐만 아니라 어뢰로 무장한 핵 공격 잠수함도 해전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잠수함은 수중 항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밀폐형 보트였다. 잠수함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방수 가죽으로 덮인 나무 프레임으로 맨 처음 구성을 했었다. 바이스를 사용하여 측면을 수축시켜 부피를 줄임으로써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의 템스 강에서 반복 시험을 하면서 표면 아래 4에서 5m 깊이에서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조종했다. 외곽 선체는 목재 프레임 위에 기름칠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노는 측면으로 뻗어있고 딱 맞는 가죽 덮개로 밀봉하여 표면과 수중 모두에서 추진 수단으로 만들었다. 잠수함 디자인에는 염소 가죽 가방이 선체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각 피부는 선박 바닥의 구멍에 연결되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잠수함은 처음으로 해전에서 공세 무기로 사용되었고 침수되는 크래프트는 크랭크로 만든 프로펠러로 구동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엔 압축 공기 탱크가 추가되었다. 잠수함은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추진되는 아이언 보트이다. 당연히 적합한 모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크랭크를 돌려야 했었다. 초기 잠수함의 주요 한계는 적절한 추진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철회 가능한 굴뚝이 특징인 석탄 연소 보일러의 증기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증기 구동 잠수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수직 프로펠러에 의해 깊은 곳까지 잠길 수 있었으며 80마력 압축 공기 엔진으로 구동되었다. 19세기 말은 집중적인 잠수함 개발 기간이었으며 침수 시 전기 모터로 되는 방법을 추진했었다고 한다. 잠수함의 무장은 3개의 어뢰를 운반하는 활혈해관과 2개의 다이너마이트 총으로 구성되어 있다. 침수될 때 중유 엔진과 전기 모터로 표면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했으며 어뢰관 1개로 무장하게도 만들었다. 20세기 잠수함은 디젤 엔진에 의해 수면에 추진되고 배터리를 구동하여 전기 모터에 의해 수중에 추진되게 했으며 적이 함선을 침몰시키기 위해 어뢰로 무장을 하였다. 전략적 잠수함이란 무엇인가? 전략 잠수함은 찾기가 매우 어렵고 장거리에 더욱 정확해짐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 정확한 미사일은 고정된 토지에서 미사일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 잠수함은 모든 전략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여 측면 발사로 적을 무장 해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이 해상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을 보유한 경우 잠수함 탐지에 있어 획기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제 공격이 실용적이지 않은 한 전략적 잠수함의 힘은 적이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된다는 말이다. 전략 잠수함은 실제로 핵추진 시대를 앞섰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해군은 모두 미사일 운반 디젤 전기 잠수함을 개발했다. 전략적 잠수함은 원자력 발전소와 다이빙 발사 미사일이 어떤 식으로든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지속해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핵무기 전략 잠수함이 등장한 후 다른 핵 잠수함만이 3차원으로 기동할 수 있고 수중음파 탐지기는 잠수함의 수중음파 탐지기처럼 자유롭게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면 선박이 명확하게 장애를 입었다. 그리고 잠수함과 지상 함선은 효과적인 대잠수함 무기가 되었고 거의 모든 현대 핵 공격 잠수함은 2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